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습니다. 어제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열려고 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사실상 그 첫 단추를 끼는 것이었는데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결국 토론회는 무산이 됐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이충재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토론회 결국 공무원 노조가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예. 왜 반대하셨는지 뭐 다들 짐작은 하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역대 정권이 공무원들의 뭐 보수도 적고 퇴직금도 없으니 다음에 그 노후에 그 연금으로 받아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공무원들은 수해가 나도 또 산불이 나도 구제역이 발생돼도 목숨을 걸고 일을 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세금 도둑으로 내몰렸고 국민의 적이 됐습니다. 이 연금학회라는 것은 그 재벌 보험사가 만든 단체입니다. 특히 이분들이 그 국민연금을 세계 최악의 연금으로 만든 사람들이고요. 예. 지금 현재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은 50세고 재직 기간은 23년입니다. 일반 국민들과 비슷하고요. 또 대절 구급 초임 연봉이 1,9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이 2,453만 원이고 대기업 3,700만 원인데요. 이 장차관이나 이런 판검사나 이런 고위직들이 보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우리 하위직들은 그렇지가 않고요. 또 퇴직금은 그 민간 대비 최대 39%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일본 퇴직금은 18년 근무하면 1억 4천, 한국은 24년 근무해도 4,200만 원인데요. 또 공무원은 산재보험 기초연금도 적용 못 받습니다. 바로 이런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해지는 그 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요. 예. 또 그 공직 내부의 그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형평성, 또 퇴직자, 재직자, 신규자 간의 그런 형평성 측면 이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은 안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어제 그 토론회 주최자로 표시가 돼 있던 한국연금학회라는 것이요. 예. 뭐 일반적으로 학회 하면은 뭐 대학 교수들 모임이나 이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민간 뭐 보험업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예. 이 한국연금학회라는 것 어떤 곳입니까? 그 2011년에 만들었는데요. 그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하나생명, 뭐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회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고요. 예. 실제로 회장단이나 이사들 그렇게 돼 있고 기관 회원 대부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연금학회가 앞서 국민연금 뭐 계약에도 관여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공무원연금 이 말로는 이제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개혁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물며 당정청도 지금 그 사적연금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적연금을 축소를 시키면 반대급부적으로 그 뭐 개인연금이 됐든 또는 퇴직연금이 됐든 이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런 분들이 그 꾸준하게 이런 그 주장들을 해왔고 예. 또 이런 그 의용학회들을 만들어서 그런 논리들을 펴왔고요. 또 이런 학자들이 전문가 의견인 양 늘 그런 의견들을 펼치면서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공무원연금도 그게 맞추겠다는 겁니다. 예. 공적연금의 기능이 축소되면 결국은 사적인 그 연금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그 부분에 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당연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결국은 어제 그 토론회에서도 한국연금학회에서 주장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요. 이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들 연금 적자분 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 부담 가중되기 때문에 개혁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연금은 적자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사회보장이고 복지입니다. 외국 대부분 나라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을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2배에서 5배 이상 많이 부담을 합니다. 예. 또 대부분의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보수나 퇴직금 연금이 민간보다 다 후하고요. 다만 우리만 그 보수나 퇴직금이 현저히 적을 뿐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요. 우리 기초연금은 전액 적자인데요. 해마다 10조 이상이 적자가 되고 꾸준하게 증가해서
2040년에는 한 해에 100조가 적자가 납니다. 한 해에만. 예. 또 국민연금도 그때쯤 되면 이제 고갈이 보이는데요. 한 해 수십조, 수백조가 적자가 날 겁니다. 그러면 자, 적자가 났으니 정부 보전을 해주지 말자라는 논리를 본다면 향후에 국민들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그 공무원연금의 적자 원인은 정부에게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 쓴 돈이 현재 가치로 한 25조 정도 됩니다. 이 돈도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갖다 썼습니까? 뭐 IMF 구조조정할 때 퇴직수당 같은 경우 당연히 국가가 줘야 되는데 연금에서 가져 써버리고요. 예. 철도공사 민영화할 때 그렇고 우리가 군복무를 하면 소급기여금을 내거든요. 그 부분도 나쁘지 않고 등등의 굉장히 많고요. 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연기금 주식시장 부양할 때 또 이렇게 투입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손실들이 꽤 크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연금 적자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향후에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같으면 정말 집권 여당이라 한다면 예. 당정청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그 재정 대책 그리고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 국가적 기준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을 과정을 밟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한 10년 정도 사회적 토론 거치고 나면요. 예. 조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러면 필요하다면 이제 부자나 그 재벌 감세를 갖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공무원연금이라고 적자라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고 그러면 이후에 또 국민연금은 또 적자 안 하기 때문에 또 삭감해야 되고 기초연금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못 주겠다. 또 보수 언론 동원시켜가지고 그런 프레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예. 기초연금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하자. 못 준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토론회는 어쨌든 뭐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그 당사자를 배제시키고 이런 정부가 또 새누리당이 뭐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무산시키신 건데 예.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 들어보겠다는 그런 시도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예. 지금 박근혜 정권이 상징이 뭡니까? 불통이잖아요. 사실 이 연금이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우리하고 논의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예. 특히 아까 연금 학회 같은 경우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도둑들한테 집 열쇠 맡겨놓고 집주인은 좀 빠져 있어라. 왜냐하면 도둑질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논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앞서 이런 언급하셨습니다. 공무원 보수도 낮고 하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좀 보전하는 성격. 제가 예.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도 보니까 이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 좀 안정적인 직장 아니냐 이런 의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보수 체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 적용을 못 받는 이런 사례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수해가 발생되거나 재난이 생기면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은 하루 내 또 밤을 새도 저희들은 시간의 수당 4시간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도 단가도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주잖아요. 예. 저희들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할 수 있습니다. 통합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무원과 국민들이 제도상으로나 보수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 또 차이가 있는 것은 옳은 사회가 아닙니다. 저도 다 동의하고요. 저는 이런 논의하면서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조금 올리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도 통합을 시키고 또 각종 제도들, 보수나 또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냥 형평성 있게 맞추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부나 새누리당 입장을 좀 들어보면서 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노조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정책 연구를 좀 할 거고요.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저는 정부가 돼도 좋고 그다음에 국회가 돼도 좋은데요. 정말 이렇게 연금 학회 같이 좀 이상한 단체들 말고 이해 당사자인 우리 공무원들 다 포함시키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도 모으고요. 또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신 분들도 함께 이런 토론들을 좀 하면서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방안들 또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이런 각종 제도들의 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새누리당처럼 지금 당정청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지금 800만 가족입니다. 예. 이 가족들이 뭐 이 정권 심판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11월 1일 저희들 뭐 총궐기 투쟁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지금 노인분들이 참 우리를 이렇게 살만하게 먹고 살만하게 해서 찍어준 정권 아닙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8%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높고요. 예.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뭐냐면 공적연금은 그 기능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제도 개선을 이룩해야 된다. 그런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예, 당연하고요. 또 지금 현재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금, 기여금 한 푼도 안 내고 한 연 2억 정도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퇴직 후에 받던 보수의 95%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고 지금 대통령 그 연봉이 2억 3천이고요. 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년만 근무해도 120만 원을 연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사실은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근데 왜 연금학회나 또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단지 그냥 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그냥 국민들하고 이간질 시켜서 우리를 뭐 죄인처럼 만드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또 말씀 필요하면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국 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